안녕하십니까. 덕암 손병호 고인돌 풍수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칠판에 혈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임상한 바로, 이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못 보신 부분들일 거예요. 대개 보면 이 혈이 여기가 있다면 뭐 이렇게 산이 내려가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제가 이 논리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풍수님들이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가르치실 때 이걸 껍덕을 보고 해요. 껍덕을. 여기서 가만히 서 있고 청룡산이 어떤 거, 백호산이 어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자, 저기 기의 가장 적은 단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땅 속에가. 땅 밖에서 이걸 찾으려면, 이걸 찾다 보니까 한국 풍수가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기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논리를 태고종의 스님한테 배웠는데요, 땅 밖에서 찾지 말라는 소리를 처음에는 내가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스님, 어떻게 땅 밖을 보지 않고 이 혈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몸으로 땅에서 나오는 이 기운을 감지하지 못하면 평생 풍수하고는 네 담싸고 살고 헛공부하니까, 네가 땅속에서 나오는 이 기운을 네가 내 몸으로 체득해서 이걸 갈라놓지, 구별하지 못하면 너는 풍수하고는 헛다리만 긁다 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조차도 나한테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문자로 설명하고 이게 칠판에서 설명을 될 게 아닙니다. 저의 풍수 도반들이 이것을 감지를 못해서 도중에 다 그만뒀어요. 저는 끝까지 어떻게 조상님들의 덕도 있고, 저는 또 스승이 그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강의를 합니다만은, 봐보세요. 이게 땅 속에가 있어요. 땅 밖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절벽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절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수지 속에도 이 기운이 형성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운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대개 낚시 포인트가 되죠. 이 물고기들이요, 이 기운 있는 데 와서 놀아요. 이 인근에 이게 가장 적은 혈의 단위라요. 이 대한민국의 자타가 공인된, 검증된 자리는 다 이렇게 가장 작은 유닛, 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동그라미면 이게 하나의 단위입니다. 자, 보세요. 정말 큰 대가람이랄지 대명당이랄지 아주 잘 나가는 음식점이랄지 모든 잘 나가는 모든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십시오.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써 놓을게요. 자, 이거에 하나의 가장 적은 단위의 풍수 개념도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땅속에 있다고요. 들판에도 있고 산 절벽에도 있고 바위 위에도 있고 그래요. 이 혈 자리가 모이는 것이 무슨 청룡 백호가 밖에서 형성되어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이게요, 제가 그림 재주가 없어갖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개념만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풍수 혈이 발복원 명당들의 혈의 위치, 큰 이 하나들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적은 발복원한 묘동의 가장 큰 그림들이라요. 이 중에서도 이 방식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박혀 있는 거죠. 이게 풍수의 혈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땅속에서 있는 이 현상들을 내 몸이 체득해서 이걸 다 구별해 내놔야 돼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 가보셨죠?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 국세가 큽니다. 대단히 커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판세가 크고 그 어떤 밀도도 강합니다. 이게 크다고 해서 명당의 힘이 강하지는 않고요. 이게 적더라도 돌산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 현상을 보면 작지만 국세가 적지만 엄청 밀도가 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상할 수 있는 몸들이 가서 제가 느끼는 바니까, 자 여러분, 이 현상들이 들판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풍수에서는 그러잖아요. 자, 우리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지도라고. 그럼 백두산이 이게쯤 있지 않겠습니까? 백두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태백산맥이라고 보시고, 우리 지금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이거든요. 순천은 노령산맥에서 이리 나와가지고 순천에 이런 혈이 맺혔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백두산을 종산으로 해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맺혔다고 이게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근데 자 보십시오. 한국에 동서로 고속도로가 몇 개가 나고 다 끊겼어요. 그 논리로 보면 벌써 이 풍수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줄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땅 속에서 지구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직사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바닷가에 가서도 낚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 포인트가 반드시 이 테두리 안에가 들어있어요. 고기들이. 이 테두리 안에가 고기들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이게 저수지에도 가도 그러고 또 이런 현상들이 봐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그 잘 나가는 과자점, 그 빵집을 세팅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다가 제가 그 카운터를 세팅을 했습니다. 놓았습니다. 여기 가면 지금 가끔 제가 공부 겸 또 쉬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만, 여기 가면 지금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밑에서 불어오르는 기운들이 있어요. 기운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현대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파장이라고 말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파장군들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파장군들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명당에 가면 어떤 모형도, 이 기운이 형성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틀렸을지라도 이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걸 땅 밖에서 찾으시려면 만년을 공부해도 안 됩니다. 땅 속에 이 개념을 내가 내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해서 여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하고 이 세 개 찾아서 이게 다 찾았는 줄 알아요. 그때가 코끼리로 비유해주면 코끼리 다리 하나 찾았겠죠. 조금 찾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보이대요. 그러면 몸통까지 봤겠죠. 나중에 여기가 보이대요. 코까지 봤겠죠. 제가 여기를 찾는 데가 한 7년이 걸렸어요. 누구도 어떻게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던 스님조차도 이건 내 몸이 가서 감각으로 찾아야 될 일이지, 말씀을 해주셔도 도대체 감각이 내 몸에 없으면 이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국의 명당이라는 데는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공통적인 법칙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배 풍수님들께서 답사기를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답사기에 특히 순창에 말명당 가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근실안에 한번 가서 순창의 말명당에 대해서 내가 이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묘가 세기가 졸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근데 이렇게 말명당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정말 발복인지 몰라요. 제일 위에는 장인어른, 자기 와이프, 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씨들 이 기운 감별을 못 하면 이걸 찍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림짐작하는 것이죠. 풍수가 어림짐작했기 때문에 사기꾼 소리 듣고 미신이라 듣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직위 감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요, 지금이라도 한번 가지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 땅속에 있는 이 직위, 이 기운들의 이 현상을 내가 내 몸으로 찾아내지 못한다면요, 풍수는 아예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인데 어떨 것입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직위의 어떤 배치도 시스템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절의 고승들이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대개 선종계열의 스님들인데요, 이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암자를 돌아다니고 이리 돌아다니고 동안과 하한거를 하면서요, 자기 몸에 맞는 지기가 맞는 데서 뭐 5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돌을 닦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기를 느끼는 거죠. 그 위에 또 은사 고승 스님들께서 이런 지기가 있다는 것을 자기 상자들이나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국의 명당이라는 데는요, 사실 이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 조선을 건립했던 신진 사대부들, 갓쟁이들이 잡은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인근의 절에서 계시는 고승들께서 잡았던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고창 선운사를 가면요, 인촌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인촌 김성수 선생 할아버지 묘들이 있거든요. 선운사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가 원래 암자였는데요, 김성수 선생 할아버지들께서 그 암자에 대해 300석을 주시고 그 암자를 헐고 거기다 묘를 썼거든요. 근데 옛날 암자 간판, 현판 자체를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썼다고 해서 글씨 구경으로 더 많이 온대요. 그 뒤에 보면 정확한 암자 자리, 그런 자리들이 이 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만약에 절이 정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오래돼가지고 또 태풍으로 정각들이 소실되고 또 대웅전에 기와장이 날아가고 아니면 임질왜란 정유재란 같이 큰 난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스님들이 이제 복구 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제자 스님들한테 탁발을 보냅니다. 만약에 한 300석 정도가 절을 복구할 때 한 300석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승 큰 방장 스님이랄지 주지 스님이 그 인근에 있는 부자들한테 섭외를 보냅니다. 섭외를 보내요. 섭외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응은 사람들에 한해서 300석을 낸다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자리를 찾아줍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고구려에서 얼마 안 떨어진 남원에서 순창 넘어가다 보면요, 남원 대강리에 황희정승 할아버지 되시는 황균비 어르신의 묘가 있거든요. 그 묘가 사실은 나홍 스님이 잡았다는데 어떤 기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왜 그걸 아냐면요, 이렇게
산줄기가 쭉 떨어져 있는, 산맥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또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가. 근데 보면 여기가 황균비 어르신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남원 윤씨들인가요? 윤씨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 묘동 분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발복인 것을 알고 난 뒤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리가요, 정중앙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스님들의 작품이죠. 이런 원리를 알았던 스님들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 정교하게 진짜 호리지차입니다. 호리지차 기륭천리라고 아시죠? 이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가 기륭이 천리란 말이 이 점 하나를 찾으려는데 얼만큼 정교한 사람의 몸에 직위 감지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풍수 이견 정말 타고나야 되겠대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몸이 타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속에 있는 이 현상, 작은 유니트입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들을 알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체득하지 못하면 풍수는 겉을 헤매다가 가는 하나의 자기 자신한테는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 혈점 아니면 혈자리 아니면 또 그 봉환당, 납골당 이 자리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를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평생 교육원에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 이 자리의 원리를 모르세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론적인 법수로 가지고 찾아 들러가거든요. 그건 헛일입니다. 여러분, 저 덕암 손병호의 고인돌 풍수를 시청하시는 우리 그 도반이나 우리 그 풍수 마니아들은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고인돌에다가 그 고인돌이라는 그 대문의 명칭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3, 4천년경에 그 삼국 이전에 부족국가나 그 이전에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대개 보면 이 주위에다가 전부 다 고인돌을 배치를 시킵니다. 고인돌이 무덤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고인돌에 이 그 직위하고 고인돌이 놓여 있는 위치를 공부하면서 한국 풍수의 원류가 고인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위에 고차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으로 올라가면요, 크게 바위산 있지 않습니까? 영암 월출산이나 우리 순천에 오면 그 순천 나간읍성 있잖아요. 뒷산 금전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산 정상에가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자리가 나와요. 제사 지내는 자리도 정확한 이 지점하고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인돌을 한국 풍수의 어떤 시작과 마지막으로 본 이유가 고인돌을 천연적으로 위치된 고인돌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도반이나 마니아님들께서는 풍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풍수가 이런 겁니다. 땅에서 울려 펴지는 각 파장을 잘 읽어서 지기의 유무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 부근에다 위치해 놓고 각가지 법을 따져도 그것은 늦지 않습니다. 현공법도 들어오고 최신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 각 법 전부 갖다 이 지점 찾고 난 뒤에 그 법을 갖다 들이대도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풍수를 현실화하고 살아있는 풍수라고 제가 굳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기의 핵심점에가 모든 한국에 있는 명당들이 다 여기에 위치해 있더라는 겁니다. 더러는 이제 우리가 가끔 책에 보면, 자, 제가 한문을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괴혈이라고 나오죠. 괴혈, 괴이하다는 겁니다. 풍수책에 나와 있는 자청용 우백고 태식 익육이 다 갖춰지지 않는 괴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한국 명당의 95% 이상이
정상적인 혈이 아니라 괴혈입니다. 괴혈. 그건 뭘 뜻합니까? 정상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괴혈이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수지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아니면 절벽 위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정통풍수로 청룡백호 따져서 껍데기를 따져서 보자면요. 전부 다 괴혈입니다. 괴혈. 괴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법에 안 맞고 분명히 그 후손들이 잘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 전부 다 몽땅거려서 괴혈로 처리해버려요. 괴혈이 아니라 이게 그 올바른 혈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이걸 지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이 구분법을 갖고 있으면요. 괴혈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괴혈에서 제가 찾았던 아니 풍수책에서 나와 있는 FM대로 자청용 우백호가 갖춰져 있고 주작 현무가 갖춰져 있고 동출 서류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다 발복해야지. 발복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풍수가요 거기가 갖춰져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요 어림짐작을 해서 풍수를 하는 겁니다. 어림짐작이 풍수가 되겠습니까? 그 사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요. 풍수는 지기를 감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이건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더욱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장님을 소경을 인도하는 꼴밖에 안 돼요. 내가 제자를 길렀는데 그 제자가 또 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 명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모르면서 계속 내려가면 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때 이 선비들 있잖아요. 신유학자들이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산을 가서 직접 몸으로 체득해서 직위를 얻어서 풍수를 논했다면 지금 한국 풍수가 한간데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 발전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산을 갑니까? 집 가서 한자 해독 능력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책은 다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양반집 자제들이 돼가지고 한문 독해 능력이 있고 그래야지만이 집가서를 볼 수 있어요. 그 풍수책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집가서에 의존해가지고 현실은 자연인데 사실 이게 지구의 시스템, 지구가 그 울리는 소리라요. 그것을 우리는 3, 4천 년 전에 최소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이 지기를 감별하는 능력들을 스님들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선의 그 갓쓴 신유학자들이요. 이걸 잃어버리고 책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풍수의 비극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냐면요. 땅 속에, 이게 땅 겉을 보지 마시고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 있잖아요. 이 현상들을 내가 오늘이라도 근처에 좋은 묘가 있다든가 좋은 고인돌이 있다든가 그러면 한번 가서 이 지기를 내가 과연 감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가운데가 대웅전이 위치해 있다면요. 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개가요. 조선에 세워진 그리고 또 한 100년 이쪽 저쪽으로 세워진 대웅전은 가보실 것도 없습니다. 지기가 제대로 놓여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고려시대 이전의 것들만 왜 가보냐 그러면요. 조선 때 지어진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선 숙종 때 지어졌던 화엄사의 곽황전 있잖아요. 각황전은 맹탕 위에가 올라가 있습니다. 화엄사를 가시면 대웅전을 가면 대웅전이 혈자리라요. 그것을 알고 공부를 하고 또 지기 감지하는 능력들을 배양을 해서 이 살아있는 풍수를 해야죠. 이 지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감별 능력 땅이 내는 이 파장을 읽어내지 못하면 풍수는 항상 책에서 머무는 거 관념적으로 머문다는 것만 아시고 오늘 여기 그 강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